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우주 작동 원리 18탄인지 19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영상 다 만들고 나서 보고 몇 탄에 맞게끔 올리도록 하고, 주제는 관측. 관찰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뭔가 엄청난 깨달음이 와가지고, 방금 클로드하고 얘기를 하다가 양자 얽힘, 양자 컴퓨터 막 계속 본질 탐구하고 막 물어보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문득 팍 하고 스치는 게 아주 간단한 진리가 나왔다 이거죠. 아주 간단한 진리가 나왔다. 그게 뭐냐? 컴퓨터. 그러니까 고정 컴퓨터라고 하면은 0과 1, 즉 전기 신호 ON은 1, 전기 신호 OFF는 0. 그리고 끝. 자, 이게 디지털 세상의 전부란 말이죠. 이게 끝인데, 그러니까 실상은 없어요. 그냥 전기 신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 뭐 게임이든 인터넷이든 뭐든 간에 그건 그저 그걸 신호를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걸 논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신호를 해석한 거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 관찰자에 맞게끔 신호를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 거 뿐이다. 그게 현상이다. 현상계. 자, 그러면은 수학은 뭐냐? 디코딩이다. 그러니까 수학의 이 과학이든 수학이든 이 기초가 있어요. 어떤 그 뼈대를 이루는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기초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토대로 퍼즐을 붙여 나가면서 이제 뼈와 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없죠. 없는데 현상계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걸 이제 수학화해요. 어떤 뭐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삼각형의 뭐 밑변, 뭐
윗변 뭐 이런 거 나오죠. 원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1.618에 뭐 황금 비율도 발견하게 될 거고, 뭐 이런 걸 토대로 또 이제 계산해 보다 보니까 원주율이라는 것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초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또 다른 자연 현상들을 수학으로 하나 둘씩 발견하는 거죠. 이건 뭐냐? 디코딩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치면은 컴파일 된 엔코딩 된 파일이 완성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리버싱해서 거꾸로 코드를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수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불교가 공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계라는 건 없어요. 이 진동만이 존재하고, 이 진동들이 우주 4대 힘, 뭐 전자기력, 중력, 양력, 항력 뭐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중에서 이 전자기력이 어떤 이걸 가지고 전자기력 가지고 이제 영일 이 디지털 세계를 만들었, 그리고 이게 현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이론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만든다는 거는 내가 신호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 이야기. 이 신호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현상으로 보이게 상상하는 거죠. 상상이죠, 상상. 그러니까 환상이죠, 환상. 이건 뭐냐? 결국은 신호가 있어요. 이걸 관찰, 해석하는 그 주체가 바로 곧 현상 그 자체다. 예, 이거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은,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양자 얽힘인데, 양자 얽힘이라는 거는 그냥 뭐 중첩시킨다, 입자를. 근데 그건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입자 A와 입자 B를 하나로 묶어놔요. 그리고 하나는 1, 하나는 0. 이렇게 0과 1로 각각 묶인 입자를 A라고 하고, 그러면 1큐비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A라는 이 큐비트로 묶어놓은 거 안에는 1과 0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입자를 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 컴퓨터의 0과 1이 하나인 것보다 층위를 한 단계 올린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쓴 거예요. 아니지, 배열을 쓴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이 경우의 수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은, 숫자가 점점 높아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말도 못하는 차이가 일어날, 계산
에서 일어날 거고, 근데 핵심은 고정 컴퓨터는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양적 컴퓨터는 미리 이 쌍을 중첩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읽기 전용이고 그러니까 빠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애당초 어떤 정보 전달을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뭐 그런 것도 맞지만은 그냥 캐싱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읽기 전용이고 캐싱이고 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게임도 할 수 없고 채팅도 할 수 없고 인터넷도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안 되죠. 그냥 단순한 계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2의 256성 엄청난 경우의 수지만은 사실상 이 경우의 수는 양자 컴퓨터한테는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굉장히 낮은 경우의 수죠. 그에 비해 뭐 그래픽이 들어간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죠. 뭐 게임만 보더라도 일어날 경우의 수는 엄청나죠. 바둑판의 경우의 수만 보더라도 막 이렇게 넘어갈 텐데 2의 256승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고작 바둑판의 경우의 수도 이 정도인데 게임의 경우의 수는 뭐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한다고 보더라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한다는 얘기죠. 양자 컴퓨터로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그냥 신호예요. 신호. 그냥 그러니까 신호라기보다 진동.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트리거. 트리거인데 뭔가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 트리거가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그 정보가 빨리 일어나는 걸 찾다 보니 빛이 되는 거고 전자기파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진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자신, 그러니까 제기함수, 그러니까 회귀, 셀프, 나 자신, 그러니까 이 신호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진동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진동은 뭐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곧 내 자신의 진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만든 진동을 가지고 신호가 신호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신호를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논리 회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논리화 시킨다. 규격화 시킨다. 그럼 이게 현상이 된다. 이 메커니즘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왜? 이거는 내가 만든 논리체계니까
또한 그 신호 그 진동도 내 자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 과정이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성인데 근데 이제 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맞다는 거죠. 사실 복잡한 거는 이 논리화 시키는 과정. 신호 자체는 단순하니까 진동과 신호 자체는 진동은 뭐 떨림만 있을 거고 신호는 뭐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진동 자체 떨림 자체 위아래 떤다 안 떤다 떤다 안 떤다 진동 그거 자체가 그냥 신호니까. 근데 그 신호를 패턴화하고 규격화해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논리 회로를 거기에 맞게끔 쌓아 나가면은 그 자체가 현상이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진동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상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내 진동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어떤 논리 회로를 만드냐에 따라서도 현상이 바뀌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 그러니까 현상화 되는 과정 1. 어떤 진동을 일으키느냐 2. 어떤 논리 체계, 논리 회로를 설정하고 설계하느냐의 아키텍처. 요 두 가지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현상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동은 느끼는 감정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2번은 이제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상상하고 의식하느냐 그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몸뚱아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 말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겠죠. 왜냐면은 몸도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것들은 입력 신호니까 몸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몸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니까 몸 자체가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인풋. 쉽게 말하면은 몸이 키보드와 마우스의 입력 장치 역할을 한다. 왜냐면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걸 몸이 한다는 얘기죠. 그 몸에는 감정도 있고 오감, 뭐 의식, 뭐 생각,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몸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컴퓨터 본체한테 입력을 시켜주면 거기 안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돌아가는 거죠. 이 입력 장치를 넣어주면은 진동이 이 입력한 게 진동화되고 요거를 인식해서
요거는 논리 회로는 내가 만들어서 규격화해서 컴퓨터에 넣어놨으니까 이건 자동화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예. 일단은 그냥 여기까지 깨달았다. 사실 뭐 거기서 거기인 거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깨달음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알았던 거하고 오늘 또 깨달은 거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미세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관측 관찰이 그냥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 영성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관측 관찰이 이 바로 요 부분이죠. 여기에 정확히 일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찰자라고 하면은 양자역학에서 이제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관측자가 관찰을 하면은 그때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관측 행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관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냥 추상적인 거고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관찰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신호를 최종 해석하는 거는 그 관찰자 입맛에 맞게끔 자기 스스로 그걸 논리 회로를 정해놓는다 이거죠. 그거 자체가 현상화가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그 신호를 가지고. 야, 여기에는 이제 뭐 어려운 과학 용어라든지 뭐 단어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 훨씬 밑에 층에서 그냥 어떤 현상 그 자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가진 의미의 단어들일 뿐이지 걔네들은 여기에 근접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근본이죠. 아무튼 요게 원래는 뭐 그 영상을 별로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 기록을 꼭 남기고 싶어서 원래 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뭐 한 20분도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그 중요한 핵심만 딱 적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것만 딱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